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사업하시거나 또 계획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꼭 아셔야 할 역할, 바로 컴퍼니 세크레터리, 줄여서 CS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어로는 그냥 회사 비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네, 맞아요. 실제 역할은 뭐랄까 회사의 법률이나 교정 준수, 이걸 총괄하는 핵심 관리자에 가깝습니다. 사내 변호사나 준법 감시인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CS가 인도 비즈니스 환경에서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 인도는 법규나 교제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CS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행정 지원을 넘어서요. 회사가 법적으로 탄탄하게 운영되고 또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추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걸 이해하는 게 인도 시장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첫걸음이겠네요. 그럼 먼저 이 컴퍼니 세크레터리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인도 회사법 그 컴퍼니즈 액트 2013을 보면요. 이 CS를 핵심 관리 인력, Key Managerial Personnel, 줄여서 KMP라고 하죠. 이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KMP. 그러니까 그냥 직원이 아니라 공식적인 임원급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회사의 법적, 행정적, 또 규정 준수 업무, 이걸 총괄하는 전문가라는 거죠. 단순 지원 인력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회사들이 이 CS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건가요? 이것도 법으로 딱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법적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모든 상장회사, 여긴 규모 상관없고요. 아, 상장선은 무조건이군요. 네. 그리고 납입 자본금이 1억 루피, 우리 돈으로 한 16억 원 정도 되죠. 이걸 초과하는 모든 공개 회사, 퍼블릭 컴퍼니, 그리고 비공개 회사도 해당됩니다. 와, 기준이 꽤 명확하네요.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법규는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요. 항상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CS,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걸까요? 역할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다양하죠. 그래도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법규 준수 감독 역할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라고도 하죠. 회사가 인도의 그 복잡한 법률, 규정들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겠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회 지원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사회 회의 준비부터 진행,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의사록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요. 아, 회의록 관리까지? 네. 그리고 주주 관련 업무도 있습니다. 주주 명부 관리나 주주총회 준비, 진행 지원 같은 것들이요. 회사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맡는군요. 그렇죠. 또 정부나 규제기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도 하고요. 기업 거버넌스라고 하죠. 건전한 지배 구조를 유지하고 감독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와, 정말 멀티플레이어네요. 네, 그 외에도 중요 계약서 관리라던가 세금 신고 지원, 이사회의 법률이나 재무, 전략 관련 조언 제공까지 정말 폭넓습니다. 이렇게 책임이 막중하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자격 요건은 어떤가요? 네, 당연히 따다롭습니다. 일단 인도 컴퍼니 세크레터리즈 인스티튜트 ICS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이요? 네, 시험이 무려 3단계예요. CSEET, Executive Professional 이렇게요. 이걸 다 통과하고 또 최소 1년 이상 실무 수습까지 마쳐야 정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와, 3단계 시험에 실무 수습까지 정말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회사법, 증권법, 세법 같은 법률 지식은 기본이고요.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또 소통 능력, 판단력, 꼼꼼함 이런 역량들이 다 필요합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다 갖춰야 하는 자리군요. 법적으로도 중요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의무 고용 대상인데 CS를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 있겠죠. 아,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회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회사에는 최대 50만 루피, 우리 돈으로 한 8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꽤 크네요. 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모든 이사나 다른 KMP들 있죠.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반한 날짜 하루당 1,000루피씩 벌금이 계속 붙어요. 최대 50만 루피까지요. 와, 개인에게도요?
이건 정말 리스크가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꼭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명이나 해임 절차도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네. 임명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하고요. 30일 안에 회사 등기소, ROC라고 하죠. 거기에 MGT14, DIR TWICE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장사는 증권거래소에도 알려야 하고요. 해임할 때는요? 해임이나 사임 시에도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고요. 똑같이 30일 안에 DIR 12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리가 비면 6개월 안에 꼭 새로 충원해야 해요. 6개월의 충원 의무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실 만한 점 몇 가지만 좀 짚어볼까요? 첫째, 저희 고객사 중에도 외국계 기업, 인도 자회사가 많은데요. 이런 곳들도 이 기준에 해당되면 CS를 꼭 도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도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모 회사가 외국계던 아니던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 한 명의 CS가 여러 회사를 동시에 담당할 수도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 딱 금지된 건 아닌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신중해야 합니다. 업무량이 상당하거든요. 특히 회사가 크거나 상장사인 경우에는 이해상충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전당 CS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인도의 컴퍼니 세크터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서와는 전혀 다르다. 법규 준수, 기업 거버넌스, 그리고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까지 책임지는 핵심 전문가라는 점. 맞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는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하의 회사라도 인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이 C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공적인 인도 비즈니스를 위한 어떻게 보면 핵심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인도의 규제 환경이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컴퍼니 시크릿리를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요. 좋은 관점이네요. 네, 이분들의 전문성을 잘 활용하면 규정 준수를 넘어서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인도의 컴퍼니 세크레터리 역할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